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는요, 이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 최근 시장에 대한 강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 경제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짚어내야 되는지, 특히나 이 5G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PPT 자료를 띄워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 5G 기술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G란 이 5G란 잠시 이 5G란 간단하게 요겁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이슈를 받고 있는 게 이 5G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이 악재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크게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반등 자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5월달 내내 마이너스 10%의 지수 하락을 불러온 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영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5G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5G 관련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이 5G는요,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5G는 이 일단 1세대 이 5G라는 의미를 좀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는 1세대, G1, 세대를 뜻하는 겁니다. G는. 그래서 1세대 무선통신은 전화만 가능했고요. 2세대는 무선통신에다가 문자 메시지까지 가능했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단순하게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문제냐, 뭐가 이게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업종, 새로운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적인 업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유튜브가 될 수 있겠죠. 넷플릭스라든가 영상과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데이터 통신이 빨라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개인 핸드폰에서 영상을 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 통신이 빨라진다로 끝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5G 보겠습니다. 5G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게요. 이 4G보다 20대 더 빠른 건데요. 이 20대 더 빠른 5G가 진행된과 동시에 VR 시대, 그리고 초지연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원격 수술, 뭐 지뢰 제거 등도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자율주행차와 그 VR에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이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화웨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얻게 되면서 더 이슈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5G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기업이 대표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업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와 이 화웨이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인데 실제 이 기술력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화웨이에 대한 기술력입니다. 이 화웨이에 대한 5G 기술력은요, 3.5GHz, 즉 저주파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저주파는요, 범위가 넓지만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게 어떤 것에 비해서 느리냐? 바로 이 삼성의 기술력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부터 다르죠. 아까 전에 3.5GHz였는데 지금 현재 삼성의 5G는 28GHz입니다. 여기서 저가 아니라 고주파겠죠. 고주파로 정의합니다. 근데 고주파가 문제가 뭐냐? 범위가 작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실제 알고 계신 앞서 보셨던 자율주행차라든가 앞서 보셨던 이제 VR을 실제 핸드폰에서 휴대를 하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삼성의 5G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기술력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조금 더 완성된 기술력. 물론 화웨이도 개발이 들어가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상용화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물론 화웨이도 고주파에 대한 기술력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에 상용화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실제 기업의 매출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 상용화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실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화웨이도요. 실제 뭐 최근에는 1년 앞당겨서 중국 국내에도 상용한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고요. 특히나 이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었냐? 영국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무슨 문제? 보안의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보안 솔루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빠른 기가 5G를 사용하는데 보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상용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어요? 밀어붙일 수 있어요? 밀어붙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멈춰 있는, 보통 우리가 열차가 달리잖아요. 전차라는 게 열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원래 보통 고장난 데서는 어디서 고쳐요? 그죠? 기지국에 가서 보통 이제 전파 수리 이 전차 수리소에 가가지고 이 열차를 고치게 됩니다. 그죠? 원래 달리는 전차 있잖아요. 그죠? 기차를 고치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5G 현 상황이 영국의 현 상황은 뭐냐면 이미 상용화를 진행이 됐고 이제 현재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달리는 열차를 수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짧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왜? 여러분들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통신의 서비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용 안 합니다. 차라리 4G 사용하고 말지. 이해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그거랑 동일하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2, 3년간은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이미 삼성 이 한국 안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지금의 삼성 같은 경우가 좀 더 앞서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삼성이 한국이 상용화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디로 진출했어요?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상용화까지 현재 넘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봤을 때 과거 미국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게서 중국의 기업들이 뭐 카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지금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라는 국가, 세계 1위의 국가가 아마 이제 한국의 삼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5G를 5G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5G를 어느 정도 인프라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삼성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삼성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긴 합니다. 단점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 삼성의 이 장점 먼저 설명드릴게요. 장점은 나노 기술이에요.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실제 5G가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중국이 기술력을 한다면 매 각자의 집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실외기만한 굉장히 커다란 통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의 반도체 지금 현재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렇게 작은 지금 우리 집안에 각각들이 있죠, 그죠? 공용기만한 지금 현재 제품만 설치하더라도 5G가 사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삼성의 고주파 28 기가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예요. 그래서 뭐가 작아요? 빠르지만 뭐가 적습니까? 범위가 너무 작아요.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범위를 커버칠 수 있을 만한 안테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기지국 설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5G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5G의 데이터 통신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안테나 설치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드리겠죠. 우리나라 국내에도요, 5G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5G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유가 그겁니다.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 이렇게 오류가 생기거든. 왜? 무엇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오류로, 핸드폰의 오류로? 아닙니다. 기주국이 모자라요.
아직까지는 5G 통신하기 위해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 4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대로 된 4G LTE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제대로 된 4G를 우리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었죠. 지금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5G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5G에 대한 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데 특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5G 웬만한 종목 갈 종목 다 갔거든요. 뭐 전파기지국부터 뭐 나무기술, 전파기지국이 저점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고, 다른 종목도 웬만큼 올라온 종목 다 올랐단 말이에요. 알서포트. 제가 우리 여러분께 말씀해드렸던 알서포트도 급등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S넷도 오늘자 몇 퍼센트 급등? 27%까지 급등했습니다. 죄다 급등한 상황이죠. 그럼 도대체 지금부터 잡을 종목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G 시장은요, 5G 시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데이터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5G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새로운 산업이 실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업종 중에서 다양한 업종이 있겠지만 그 업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 바로 뭐냐? 제가 생각하는 업종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먹거리로도 떠오르고 있는 거죠. 5G가 나오면 반도체가 특히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은 이쪽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만을 인수한 이유도 요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G 관련 종목 웬만한 종목 다 날아가고 나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 바로 이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 물론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날아간 종목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 날아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위주로 차트 자리가 좋은 종목들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차트상으로 새로운 이슈를 띄어내면서 다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자리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나온 다음에 죽어버린 종목은 원래 안 보거든요. 근데 칩스앤미디어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지금 이제 만원짜리 손절가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 거쳐서 다시 한번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